건설안전지수사 2차 실기 2017년도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 정리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 5점짜리가 25점으로 나오고 25점짜리 문제가 그 중에서 한 항목이 5점으로 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도 하고 자세하게도 하고 그거를 동시에 할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기출문제 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역타공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흙막이 벽을 구조체로 시공한 다음 점차 지하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지상 구조물을 축조해 가는 것으로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공법은 역타공법 이렇게 쓰는 게 문제가 나왔고 답이 역타공법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용어를 조금 볼까요? 그 안전작업 지침에 보면 탑다운 공법을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 굴착 작업 전에 지하 외부 벽체와 기둥을 선시공한 후 한 개층씩 1개층씩 단계별로 지하층 토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위아래로 반복해 가면서 지하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법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지하 연속벽, 이것도 기출문제, 안정액도 기출문제예요. 뒤에서 나와요. 지하 연속벽 슬러리 월이라고 하는 이 지하 연속벽은 안정액이라고 하는 벤토나이트 액을 이용해서 지중해 트렌치 도랑 형태로 굴착을 하고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만든 지하 철근 콘크리트 벽체를 지하 연속벽 벽체라고 얘기를 해요. 안내벽은 지하 연속벽을 시공할 때 굴착 작업에 앞서 트렌치 양쪽에, 그러니까 또랑 형태에 있는 그 양측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가설벽으로서 트렌치 인접 지반의 북락 방지와 굴착기계의 진입을 유도하고 철근망의 거치를 위해 시설하는 가설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RCD, 트레미관, 나펠관 깍대기 입구로 돼서 그 콘크리트 타설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RCD는 깨끗한 물이나 안정액을 이용해서 공내 정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공벽을 보호해가면서 굴착해가는 역순환 굴착공법. 카운터월, 램프, 슬래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볼게요. 탑다운 공법 작업 흐름도 요거는 이제 코샤 가이드에 나오는 거예요. 2015년도에 나왔던 거고 요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 연속벽 공사를 하고 RCD 공사, 1층 바닥 공사를 2층 바닥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지상층과 지하 1층을 같이 하죠. 그리고 지하 2층 하고 반복 작업으로 부력 방지 대책, 기초 및 기초 슬래브, 지하 구체를 해서 이제 마무리 마감 공사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탑다운 공법에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완전 탑다운 공법과 부분 탑다운 공법, SPS 공법, NSTD 공법, CWS, BRD, ESD, NRD 공법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확대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탑다운 공법을 다시 자세하게 보면 정의로는 흙막이 벽으로 설치한 지하 연속벽, 아까 얘기했죠. 지하 연속벽을 본 구조체의 벽체로 이용해서 기둥과 볼을 정위치에 구축하고 1층 부분에 바닥을 설치한 후에 지하 터파기를 병행하면서 지상 구조물도 축조해 가는 공법을 탑다운 공법이라고 해요. 주변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깊은 지하 구조물을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법으로 지하와 지상에서 동시에 작업함으로 진행되므로 안전관리에 유의. 여기서는 핵심은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거죠. 지하 연속벽. 탑다운 공법 아까 말했듯이 플로우 차트는 이렇게 되죠. 지하 연속벽 공사, RCD 공사, 1층 바닥 콘크리트, 지상층 골조, 지하 1층, 2층 하고 쭉 해서 이제 마감 공사. 탑다운 공법의 안전 대책, 지질 상태를 검토를 하고 지질 조사 자료를 정밀 분석하며 착공 지점의 매설물을 확인을 하고 차수벽 설치 계획, 복공 구조 시설, 깊이 10.5m 이상 굴착하게 되면 계측기기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 계측기기 요게 그 시험 문제에 두세 번 출제가 됐죠. 수위계, 지하 수위계는 이제 지하 수위 변화를 실측해서 원인 분석을
및 대책을 수립하고, 경사계, 굴착 진행 시 벽체가 배면 측압에 의해 기울어짐을 파악하는 거고, 하중계, 로드셀이라고 하죠. 스트러트의 축하중 변화 상태를 측정해서 부재의 안전 상태 파악, 치마계, 인접 지층의 각 층별 치마량의 변동 상태 파악, 응력계, 굴착 작업에 따른 지보공 변형 정도 측정, 계측기기 설치가 불가할 경우 트랜신 및 레벨 측량기에 의해 수직 수평 변이를 측정을 하고, 또 계측 허용 범위 초과 시 작업을 중단하며 배수계의 환기 조명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장단점은 뭐가 있냐? 역타공법의 장점으로는 안정성이 양호하고 주변 집안의 변이나 치마가 작아 인접 구조물 영향이 작고 굴착 깊이가 면적이 크고 복잡한 평면인 경우에 적합하며 연약 집안에도 가능합니다. 부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합하고 지하공사와 지상공사를 병행하니까 공기가 단축되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으로는 지하작업 공간이 좁고 굴착과 본체 공사가 교대로 이루어지니까 작업성이 좀 불량하며 토합 및 작업 하중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로 하고 기둥과 벽에 이음이 발생하고 슬래브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철저한 계측 및 시공 관리를 해야 되겠죠. 원래 4번의 문제인데 요거를 안정액을 같이 정리를 할게요. 지하 연속벽 공사에 사용하는 안정액에서 요구되는 성능 3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2017년도 문제 특징을 보면 그 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분할해서 문제를 좀 만든 느낌이에요. 그 여러 개를 다 섞어놓은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4번은 이제 안정액에서 요구되는 성능 3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안정액이라고 하는 거는 본 굴착을 할 때 굴착 벽면의 불투수층을 형성하고 애갑에 의해서 토합 및 수압에 저항함으로써 굴착 벽면의 붕괴를 막기 위한 벤토나이트 수용액을 말해요. 여기에 대한 성능은 3가지 암기하시면 돼요. 굴착 벽면의 붕괴를 방지하고 부유물의 침전을 방지하고 굴착된 토사를 지표까지 운반하는 성능이 있어야 돼요. 그 기능을 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안정의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써보면 굴착 벽면의 붕괴를 방지하는 기능, 안정액의 애갑에 의해 굴착 벽면에 작용하는 토합 및 수압에 저항하며 동시에 지하수의 용출을 방지한다. 2번째, 굴착면의 불수투막을 형성해서 안정액의 애갑이 유용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굴착 벽면의 손상을 막아준다. 안정액이 진단대로 침투해서 토립자에 부착되고 이 작용으로 집안의 붕괴 및 투수성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2번째, 부유물의 침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안정액 중에 혼입된 굴착 토사가 굴착이 완료된 후 굴착 저면에 퇴적하면 철근망의 진입이 철근망의 건립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악화됩니다. 안정액을 적절히 관리해서 이 침전 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굴착된 토사를 지표까지 운반하는 기능, 굴착기가 비트 방식인 경우에는 바이트 방식인 경우에는 굴착기 아래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굴착 토사를 안정액의 순환에 의해 지상으로 배출시킨다. 이때 굴착된 토사를 빨리 배출시키지 않으면 굴착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또 안정액 중에 혼입 토사량이 많아져서 안정액의 순환 저항이 커지므로 결국 굴착 능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고 요거랑 더불어서 굴착 기울기를 같이 배울게요. 굴착면의 기울기는 2022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흙이 보통흙과 안반 두 종류가 있고 보통흙 중에는 습지와 건지가 있어요. 그리고 안반은 풍암, 연암, 경암. 습지가 아무래도 그 기울기가 아무래도 더 커야 되겠죠. 기울기가 작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대1에서 1에 1.5. 그러니까 밑에가 1.5면 높이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1대1.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밑에 그 길이가 길수록 안정적이잖아요. 건지 같은 경우는 습지보다는 짧아도 된다는 얘기죠. 1대 0.5, 1대 1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거예요. 풍화암과 연암, 경암은 이제 풍화암, 연암은 1에 1.0,
연암도 1에 1.0. 요게 개정이 돼서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요. 요거 개정됐어요. 풍암, 연암 1에 1.0, 1에 1.0. 경암은 1에 0.5예요. 그리고 굴착공법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굴착공법은 케이스공법, 여타공법, 우리 이게 문제가 나온 거죠. 개착공법이 이렇게 있는데 부분굴착하고 전단면 굴착공법이 이렇게 있어요. 부분은 아일랜드 트렌치 공법이 있고 전단면 굴착공법은 사면개착, 흑막의 개착, 자립식, 버팀대식, 어스 앵커식 요게 있는데 우리가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건 역타공법하고 이제 흑막의 개착공법에서 요게 나오는 편이긴 하죠. 2022년도 8번 문제였어요. 흑막이 공법 작업할 때 안전계획 및 관리에 대해서 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것도 25점짜리 문제였죠. 요것도 같이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흑막이 공법 선정 시 고려 사항, 지하수위 대책, 글착 토질의 형상 및 지층 분석, 사면 안정성 고려, 인접 구조물의 침하 변이, 주변 침하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를 하고 이거에 해당 거에 그 두 번째 문제로는 흑막이 및 굴착공사 계측기 종류 10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요 모양을 이 그림을 두고 외우라고 그랬죠. 이게 인적 구조물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흑막이, 여기는 그 엄지 말뚝, 여기는 이제 중간 말뚝이에요. 중간 말뚝. 그리고 여기는 띠장이고 이제 얘가 어스 앵커, 얘가 스트러트죠. 스트러트. 그리고 얘는 이제 뭐 피스 브레킷이고 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게 지금 1번부터 해서 이거 번호로 매겨놓은 게 그 계측기예요. 계측기. 그러면은 요걸 10가지 쓰라고 했어요. 지중경사계. 여기에 있죠. 지중경사계. 집안 변이의 위치, 방향, 크기 및 속도를 계측해서 집안의 이완 영역 및 흙마지의 구조물의 안정성을 계측하는 기구예요. 두 번째는 간극수압계랑 지하수위계예요. 간극수압계는 굴착공사에 따른 간극수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고 지하수위계는 말 그대로 지하수위 변화를 계측하는 거예요. 지중수직 변이 측정계는 말 그대로 지중수직 변이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 지표침하계는 이게 지표면에 되어 있어서 지표면의 침하량을 측정, 변형률계는 흑막이 구조물 각 부재와 인접 구조물의 변형률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5번에 해당되는 게 변형률계예요. 하중계는 스트러트 어스 앵커용이 있고 그거에 대한 축하중 변화를 측정하는 기구예요. 건물경사계 그 근접해 있는 구조물에 설치를 해서 구조물의 경사 및 변형 상태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에 붙어서 균열계 주변 구조물 및 집안 등의 균열 발생 시에 균열의 크기와 변화 상태를 정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음 측정기, 진동 측정기. 문제가 또 하나가 이거는 자주 나오긴 하죠. 흑막이 지보공 설치할 때 정기 점검 사항 4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버팀대 기납의 정도. 제가 여기서 정도가 2가지고요. 상태를 보는 게 2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도는 버팀대 기납의 정도, 치마의 정도. 그리고 부재가 2가지를 봐야 돼요. 부재의 손상, 변이, 변형, 부식, 탈락, 유무 상태, 부재의 교차부, 접속부, 부착부의 상태. 이 연결부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부재의 연결 상태. 그리고 얘 같은 부재 자체의 손상, 변이, 변형, 부식 및 탈락, 유무 상태. 요거는 꼭 나올 수 있고 꼭 4가지를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면 흑막이 지보공 설치하였을 때 정기 점검 사항. 첫 번째 버팀대 기납의 정도, 치마의 정도, 부재의 손상, 변이, 변형, 부식 및 탈락 유무 상태, 부재의 교차부, 접속부 및 부착부의 상태. 따라서 사업주는 이런 계측을 하고 나서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토합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이 발생하면 즉시 보강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타워 크레인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문제의 종류가 일단 2015년도에 이제 자립고 타워 크레인의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는 지지 방식
기종별 이제 준수 사항에 나왔었고, 여기에 나온 그 타워 크레인에 대한 문제는 뭐였냐면 2017년도는 타워 크레인의 인상 작업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인상 텔레스코픽 워킹이라는 그 작업을 할 때 작업 방법과 붕괴 원인, 문제점, 안전 대책 이렇게 쓰라는 문제였거든요. 타워 크레인이. 근데 타워 크레인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2015년도에 나왔던 자립고의 이상 높이로 설치된 경우 지지방 시설 중수 사항을 먼저 보면 먼저 해볼게요. 보면 그 스스로 설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위치, 그러니까 높이 이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를 하거나, 만약에 이 벽체 원래 지지가 먼저예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없으면 그 와이어루프에 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뭐를 준수해야 되냐면, 이걸 두 가지 다 쓰라고 그랬죠. 서면 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증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서면 심사 서류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이게 너무 길면 그냥 건설안전기술사 아니면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를 하고, 표준 방법으로 설치를 해라. 기종별, 모델별, 공인된 표준 방법으로 설치를 하고, 세 번째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할 때는 매립이나 관통의 방법으로 설치를 하래요. 매립, 관통의 방법. 건축 중인 시설물에 시지를 하면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서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와이어루프에 지지를 하는 경우는 1, 2번 항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암기하시면 그 와이어루프 지지사항에서 더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면 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를 하고, 서면 심사 서류가 없으면 건설안전 기술사 또는 건설안전 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 또한 기종별, 모델별 공인된 표준 방법으로 설치를 할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벽체 지지 방법과 다른 내용이에요. 와이어루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할 것. 와이어루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 대해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4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와이어루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를 하고, 꼭 고정 기구는 클립, 샤클 등 같은 걸로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클립의 샤클은 한국 산업 표준 제품일 것. 이 내용이 아마 개정이 돼서 추가된 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루프가 가공 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요거 하나 문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타워 크레인 작업이 엄청 위험하다 보니까 그 특별교육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작업 계획서를 미리 만들어서 그 작업 계획서 순서에 맞게 그 절차적으로 이제 지켜라, 요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해라. 여기에서 요 내용이 중요해요.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 설치, 조립, 해체할 때는 사전조사 내용은 뭐 없어요. 여기 그 규칙에선 없지만 작업 계획서 내용이 이게 큰 항목으로 이거 꼭 암기하고 계셔보세요.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그 아래에 그 가에 대한 세부 내용, 나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거든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설치, 조립, 해체 순서.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그 다음에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 역할 범위, 그 다음에 제 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아까 앞에서 했죠. 벽체 지지, 와이로프 지지, 요거에 대한 문제가 기출 문제였죠.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계세요. 일단 그 작업 계획서 내용에 따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따로 체크해 두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뭐 채석 작업, 뭐 이런 것도 다 작업 계획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내용들을 이제 개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순서가 살짝 적이 되긴 했네요. 그러니까 언더피닝 먼저 한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 타워 크레인이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내용이 타워 크레인이 많이 중요를 해서 일단 언더피닝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적용을 필요로 하냐, 그게 이제 기출문제였거든요. 인접 건축물이 침하가 예상될 때, 침하에 따른 복구가 필요할 때, 건축물의 이동 방지 및 기초 보강할 때. 여기서는 핵심이 인접 건축물이 침하가 예상될 때 하는 공법이 언더피닝이에요. 언더피닝.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경우 쓰는 게 있고,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물의 허용 하중을 높이기 위해 상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초 하부 구조를 교체하거나 보강을 위해 하부를 시공하는 공법이에요. 기초 및 내진 보강 등 작업 시 인접 구조물, 이게 말이 인접 구조물이 많이 나오죠. 지반, 지하수, 지하 매설물 등을 조사를 하고 관련 기계를 설치할 경우 지반을 평탄하고 견고하게 설치를 하며 또한 소음, 분진, 진동 등 건설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막, 방직막, 방수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인접 건축물의 침하 예상될 경우, 침하에 따른 복구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이동 방지 및 기초 보강, 요거 세 가지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게 FCM이에요. FCM. 교각 시공 후 교각 위에서 이동 시 거푸집 작업차 폼 트래블러로 이용해서 교각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유지하면서 상부 구조를 전진 가설해 나가는 교량 건설이에요. 교량 건설 부분에 나온 답이 FCM이에요. FCM 공법.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저게 그 단답식으로 나온 게 문제였고, 특수 고량이란 강제 교량 PSG 걷어 고량 등과 같은 일반 거치식 교량이 있고, 일반 거치식이 이제 강제 교량과 PSG 걷어 교량이 있는 거고, 이번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는 상부 구조를 특수한 가설 공법에 의해 시공하는 교량이에요. 그거에 대한 종류가 FCM, MSS, ILM, 사장교, 현수교. 근데 요거보다는 요쪽이 시험 문제가 나오죠. 가설 공법에 따라 작업 방법 및 시공 절차상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공법 적용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성 평가표를 보면 위험 요인하고 대책을 한번 볼게요. 교량 상부, 위에서 교량 상부공 근로자가 안전대 미착용을 추락, 인적 요인 중에는 항상 그 개인보호구 착용이 항상 나오죠. 그래서 대책으로는 안전대 부착시설 설치를 하고 꼭 안전대 지급을 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물적 요인은 강봉 인양 시 이상 긴장력에 의해서 의한 PSG 강선이 튀는 부분, 강봉 인장 시 위험구역 내 근로자 접근 금지, 워킹타워는 일정 간격으로 교각에 견고하게 결속되도록 하고, 또한 교량 상부 담부 개구부의 실족에 의한 추락, 끝부분에 작업을 하다가 추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꼭 근로자한테 작업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담부 개구부에는 꼭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꼭 더 실족에는 추락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꼭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다리 미고정하고 사용 중 탈락에 추락할 수 있으니 사다리 부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주두부, 가시설, 상하부, 이동통로, 안전조치 미실시에서 추락할 수 있으니 꼭 승강용 통로를 설치를 하고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대 착용 요 세 가지는 항상 자주 나오죠. 악천후,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 작업 가능에 따른 작업 붕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기상 정보를 파악을 해서 최대 풍속 10m 이상 시 작업 중지할 수 있도록. 그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순간 풍속이죠. 거기서는 순간 풍속이 10m/s 이상이면 설치, 해체, 조립, 수리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강봉 삽입 시 삽입 분량에 따른 인력 조정 작업에 손가락 협착. 강봉 삽입하고 기계랑 같이 하고 있을 때 손이랑 맞물리면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꼭 사람과 혼용하지 말고 가죽 장갑 허용. 그다음에 특수 작업 대차 이동 순서 및 절차 무시해야 한 도계. 항상 건설기계랑 사람이랑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순서라든 작업 순서를 항상 지켜야 되겠죠. 특수작업 대차 이동 순서, 안전작업 절차 준수,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거푸집 재료 및 인양물 낙하. 이게 떨어져서 작업자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꼭 근로자들의 진입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고, 강선 인장 미흡한 상태여서 작업차 이동에 따른 뭐 무너짐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작업 전 점검하고 후방 진입금지 조치를 하고 꼭 방호 조치를 해서 꼭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그냥 참고로 넣어놨어요. 그 흙맞이 지붕 같은 거를 밑으로 더 해 나갈 때 산소 적정한 공기가 중요한데,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산소 농도가 18% 이상에서 23.5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탄산가스 농도는 1.5% 미만,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10ppm 미만이고요. 일산화탄소는 25 ppm 미만인 수준인 공기예요. 이게 다른 걸 외우는 방법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일황은 사탄이다. 그래서 그 일산화탄소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교량 작업 FCM 같은 경우는 그 세그먼트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죠.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좌우를 이제 세그먼트를 동시에 그 시공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그먼트 시공할 때는 교각을 중심으로 좌우 17개씩 설치를 하는데, FT 세팅, 폼 트래블러죠. 세팅, 거푸집 설치, 철근 및 텐던, 콘크리트 다설, 양색 및 인장, FT 압출 순서, 이렇게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령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다르게 이제 17년도는 법령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걸 이제 따로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주로 나오는, 그러니까 도급을 할 때 그 용어가 뭐가 있냐면, 도급은 물건에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얘기를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계약을 맡기는 사람은 도급인, 사업주는 도급인, 그거를 받는 사업주는 수급인, 도급을 받는 사업주 전부를 일컬어서 관계 수급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건설공사를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사람을 건설공사 발주자로 해서 도급인 중에서 따로 빼놨죠. 이렇게 있어서 요게 문제였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 안전보고 조치. 여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3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도급인은 메인 이거라고 했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면 뭐를 해야 되면, 맨 처음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그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을 해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답인 거죠.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이게 답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답.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번째, 작업장 순회 점검. 3번째,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을 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로 확인.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적으실 때 보면 경보체제 운영과 대피 방법 등의 훈련, 뭐 발파 작업이라든지 화재 폭발, 토사 구축 등 위험한 작업, 위험하게 그런 것들이 붕괴 또는 지진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보체제 운영과 대피 방법 등의 훈련 또한 위생시설에 대한 제공, 장소 제공 또는 이용에 대한 협조, 그리고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같은 거를 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확인 결과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관계 수급인의 작업 시기 내용들을 조정을 하는 것도 도급인이 해야 하는 업무예요. 그리고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돼요. 또 두 번째 문제, 합동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방법. 여기서는 이제 협의체 구성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협의체랑 합동안전보건 점검반. 협의체에선 근로자가 없어요. 들어갈 때. 협의체는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나와요. 도급인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을 하고 협의사항은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작업장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그다음에 이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는 기록 보존을 해요. 요게 답이 아니고 두 번째 이제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작업장 순회 점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작업장 순회 점검은 또 고민이 아까 해야 할 일 중에 두 번째에 있었던 거죠. 작업장 순회 점검은 건설업은 2일에 한 번 이상 해야 돼요. 요게 중요한 거죠. 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 하고 이제 요게 답이에요. 요게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에 점검반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점검반의 구성인은 누구냐면 도급인, 관계수급인, 여기 하나가 추가된 게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한 명. 근로자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요게 또 문제였어요. 요게 세 번째 문제. 정기 안전 보건 점검 실시 횟수가 얼마만큼 해야 되냐? 그거는 건설업은 2개월에 1회 이상이고 나머지들은 분기에 1회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남겨주셔야 돼요. 정기 안전 보건 점검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 그리고 작업장 순회 점검은 2일에 1회. 얘는 1일당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기안전보건에서는 2개월이에요. 개월당. 근데 똑같죠. 2일. 그리고 얘도 2일. 건설업은 좀 다른 거보다 좀 타이트해요. 다른 거보다는 조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것도 법령 문제였죠.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설계 요청 변경 할 수 있는 대상 가설 구조물 4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4가지. 첫 번째, 높이 31m 이상인 비계. 두 번째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발이,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두 번째 문제예요. 요거에 대해서 그 건축 토목분야 전문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전문가는 누가 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4명을 쓰라고 그랬어요. 4명. 자, 4개 이렇게 해요.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 기술사.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건설기계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건설기계 기술사도 필요로 하고 우리가 토목공사하고 그 토질 기초조사 그거에 대한 그거를 기초조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토질 및 기초기술사 필요하고 토목구조 기술사 그 다음에 건설물을 할 때 건설구조기술사가 필요를 한 게 돼요. 4개. 그러면 바닥부터 생각을 한다면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기계 기술사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요게 4가지 부분도 있잖아요. 동력을 이용하여 요 의미로 생각하면 건설기계 기술사가 필요를 하는 거고
그죠? 터널 지보공, 뭐 흙막이 지보공, 높이 뭐 비계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구조, 건축 구조 기술사.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흙막이 지보공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초 조사가 완전 중요하죠. 그리고 토목 구조 기술사. 이렇게 해서 연상해서 이거 꼭 4가지 써서 맞을 수 있게. 원래는 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건축 구조 기술사는 토목 공사 및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의 흙막지 지보공 구조물을 제외시킨다 요 내용이 있는데 정답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정답은 이렇게 4가지만 썼더라고요. 일단 요거를 먼저 암기를 한 다음에 요걸 암기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걸 먼저 암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요게 문제고 실제 법으로 보면 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설계 변경 그 보건법에 나오는 설계 변경 요청 사항에서 보면 건설공사 고급비는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누구한테 건설공사 발주자예요. 도급비는 아니고 그 건설공사 발주자죠. 이게 따로 빼놨죠. 발주자한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전문가가 누구냐면 요거예요.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술 기술사예요. 그러면 설계 변경 요청서 첨부 서류 4가지는 뭐냐? 요게 기출문제예요. 요거. 자, 여기서 말하는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할 때 제출해야 되는 누구한테 건설공사 발주자한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기출문제였어요. 요것도 이제 법령에 나오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설계 변경 요청 대상 공사 도면. 요게 설계 변경 요청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문제에서 있는 걸 그대로 써요. 설계 변경 요청 쓰고 나서 이제 대상 공사의 도면. 원래 당초 설계된 게 문제가 있으니까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 설계 문제점인 변경 요청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을 하고 당초 설계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거를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를 가지고 그러면 이 전문가가 실제 전문가인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자격증도 제출해야 돼요. 자격증. 그리고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해서 누구한테 건설공사 발주자한테 제출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뭐 기타로 다시 한번 뭐 공부를 해보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도 변경할 수가 있는 계획서를 그러니까 변경해서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의 설계 변경 요청 사항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첨부 서류가 있어요. 첨부 서류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간서 장이 명령한 공사 착공 중지 명령 또는 계획 변경 명령 등의 내용, 설계 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당초 설계 문제점 변경 요청 이유서, 요거 비슷하죠. 재해 발생이 높아 설계 필요함을 증명할 서류, 요건 비슷해요. 요거 3가지만 좀 요것도 비슷하네요. 설계 변경 요청 대상의 공사 도면. 요거 2개지만 추가가 되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가 요거였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설계 변경 요청 대상 공사 도면 당초 설계 문제점 변경 요청 이유서. 당초 설계에 이거 앞에 거를 모른다고 하면 그냥 당초 설계가 두 문장이 있는 거예요. 당초 설계 안정성에 관한 거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온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또는 그 사람의 자격증 4본 그리고 설계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되고 2018년도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거기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이에요. 건설기술진흥법상에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을 받아야 되는 구조물을 5가지 써라고 했어요. 앞에 그 설계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쓰라고 했던 게 문제였죠. 여기서 비슷해요. 높이가 31% 했던 거 비슷하고요. 2번, 3번, 4번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된 게 불합격 비계가 있어요. 불합격 비계. 다시 읽어보면 높이가 31m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에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에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이런 수치가 헷갈리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 5, 10 해서 숫자를 안 헷갈리게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가설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근데 여기까지 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 높이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인허가 뭐 기장의 간이 필요한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요것 또한 그 관계 전문가의 기술부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적합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를 보면 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기초, 건설기계 직무 범위, 요것도 아까 거기에서 전문가 부분이었죠.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술사, 건설기계 기술사였잖아요. 그쵸? 거기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걸. 근데 단 고용이 되어 있는 기술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해당 시공 상세 도면이랑 관계 전문가 서명 날이나 뭐 구조 계산서를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 사업자 관리 기준에 제출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기출 문제였던 거죠. 요게.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실 때 건설진흥법상인지 아니면 앞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가설구조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걸 구분져서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른다고 해도 뭐 거의 맞을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타워 크레인을 한번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일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건설안전 기사 문제라든지 산업안전 기사 문제 단골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지형, 지반, 지층 상태 등의 사전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기록 보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순서에 맞게 작업을 해라. 그거에 대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뭐 있냐면 우리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우리가 중요한 거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차량계 건설 기계, 굴착면 높이 2m 이상의 굴착 작업, 터널 굴착, 교량, 채삭, 건물 해체 작업, 이것도 다 기출 문제다. 중량물의 취급 작업,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물 건축물의 해체 작업도 기출 문제였고, 뭐 터널, 굴착면, 차량 건설 기계, 타워 크레인, 이거 다 나오죠. 다 나왔었죠. 또한 항탁의 항발기도 이제 기출 문제니까 요것도 이제 작업과 절차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작업에 준수를 하고 또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서 근로자가 주지를 하고 잘 지켜야 되겠죠. 아까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은 했으니까 요거는 빼고 요거는 빼고 나머지 자 여기 그 2017년도에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타워 크레인의 문제가 아까도 했던 건데 인상 작업이에요. 텔레스코핑 워크. 요게 이제 그 타워 크레인을 쌓아 올라갈 때 마스터를 쌓아 올라갈 때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별도로 나온 거예요. 다른 작업보다. 작업 방법을 쓰고 그 붕괴 원인의 문제점을 쓰고 안전대책을 쓰라는 게 25점짜리 문제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설명이에요. 답은 아니고 한번 볼게요. 보통 설명을 보면 고정식을 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고정식. T형 타워 크레인의 마스트 인상 작업 중 어댑터 마스크가 파단돼서 타워 크레인 상부 구조물, 상부 구조물에 해당되는 게 운정석이 있죠. 메인 지부, 카운터 지부. 운정석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틸트 트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이제 메인 지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거가 카운터 지부죠. 카운터 지부 있고, 중간에 이제 운전석이 있죠. 거기를 붕괴로 이제 제자가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보면 이걸 반복적으로 읽어보긴 할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반복적인 거는 항상 암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재해 발생 원인. 타워 크레인은 아까처럼 작업 계획서를 꼭 작성을 하고 그거를 준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항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절차. 작업 절차를 미순수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준수를 철저하게 해라. 이게 대책이에요. 대책. 그리고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에 대한 뭐 작성과라든지 뭐 이행을 미흡하고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기에는 미흡해서 사고가 났으니 방법 및 순서 등 안전조치 사항을 꼭 준수를 하고 확인을 철저하게 해라. 또 사고가 예를 들면 뭐 타워 크레인은 해체 작업을 하는데, 보통 조립을 하고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이제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체 작업 도중에 크레인 상부 구조물이 붕괴를 하는 거예요. 붕괴. 타워 크레인을 해체를 하기 위해 텔레스코픽 케이지 하강 작업 중 상부 구조물의 불균형으로 인한 메인슈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크레인이 붕괴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발생 원인 대책을 보면 여기서 작업 절차 얘기가 나오죠. 해체 작업 시 작업 절차를 미준수해서 메인슈 이탈 방지 조치에 미흡을 했다. 그러면 대책은 뭐냐면 작업 방법을 꼭 준수를 하고 메인슈의 정상 고정 띠부 확인 및 안전핀을 사용해서 슈 이탈 방지 조치를 하는 게 이제 안전 대책. 타워 크레인의 해체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 요거 또 나오죠. 계속 작업 계획서 작성과 이행을 미흡하게 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으니 꼭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거대로 이행을 철저하게 하며 매뉴얼대로 준수해서 역시 뭐 이행을 철저하게 지키라 이 말인 거죠. 또 그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에 그 별표에 안전보건 교육별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특별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타워 크레인이 나오는데 상승 작업을 포함한다. 해체, 뭐 설치, 해체, 상승 작업, 텔레스코핑 작업인 거죠. 그때 작업할 때 특별 교육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붕괴, 추락,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 방법, 엄청 중요하죠. 신호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제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뭐 T형 타워 크레인 구조를 보면 뭐 기초 앵커 맨 바닥에 앵커를 설치한 다음에 기초 마스트를 하나 올려요. 기초 마스트를 올리고 거기에 캣헤드 맨 상부에 설치되는 이제 캣헤드가 있죠. 캣헤드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의 지지삭을 상호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 그리고 카운터 지부는 균형을 유지해서 설치된 후방 구조물 평균치를 받쳐 메인 지부의 무게중 주시, 그러니까 메인 지부가 이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카운터 지부를 설치해서 메인 지부의 균형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해는 거. 그 다음에 메인 지부는 양중거리를 조절을 해서 자재 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텔레스코핑 작업을 해서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볼게요. 타워 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작업, 유해 위험 요인. 설치할 때는 텔레스코픽 슈 장착 불안전 위험 요인이에요. 위험 요인. 이동 시 크레인 지지 고정 불량. 일단 맨 처음에 그 바닥 앵커부터 시작해서 그 기초 베이직 마스터랑 그 위에 올라가는 그 마스터 맨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이동식 크레인 가지고 하거든요. 그거를 옮길 때. 그러니까 이동식 크레인 자체를 이제 집안 붕괴되지 않도록, 침하하지 않도록 그런 부위에 놓고 이동식 크레인 가지고 이제 할 때 지지하고 고정하고 그런 게 불량할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승 작업할 때 이때는 이제 요게 이제 텔레스코픽 작업하는 거죠. 텔레스코픽 중 양쪽 지부 균형
균형 있게 해야 되죠. 텔레스코픽 케이지 상부 체결 불량할 경우, 마스트 대차 레일 상차 상태 불량할 경우, 마스크 대차 레일의 이탈, 체결 볼트 파단, 이런 이제 위험 요소가 있고, 해체 작업할 때는 텔레스코픽 작업 발판, 핀 제거 잘못하고, 메인 지부 인양 위치 선정 부적합, 지부 해체 중 와이로프 파단, 이런 오인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대책. 요거 가져온 내용들은 다 그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내용에서 가져온 거예요. 대책은 요거가 만약에 그 대책을 써라면 요게 되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안전 인증된 제품을 꼭 사용을 하고 정기 점검을 해야 돼요. 정기 검사를 하는데 최초 설치 후에 6개월마다 꼭 실시를 하고, 아까 말했던 사전 조사를 하고 작업 계획서를 꼭 작성을 해서 준수하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작업 계획서 작성을 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장비, 방호 설비, 설치, 조립, 해치 순서,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역할, 지지 방법 등의 명시, 요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거죠. 그 작업 계획을 꼭 작업 절차를 준수를 하고 관계자의 출입 제한을 하며 악천 후 작업 중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타워 크레인 작업할 때는 순간 풍속이에요. 순간 풍속. 순간 풍속이 10m/s를 초과하면 설치, 해체, 점검 중지. 그 다음에 15m/s를 초과하면 운전 정지예요. 운전. 건상 및 건화 방지 장치. 타워 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도중에 훅이 지면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내려오다가 훅이 지면에 닿으면 안 되니까. 또한 건상을 위로 막 올리는데 트롤리하고 지부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것. 지부 길이에 따라 전격 하중에 만약에 1.05배 이상 권상하면 경보가 울리고, 권상 동작을 정지시키는 과부하 방치가 있어요. 과부하 방지 장치. 그리고 속도 제한 장치, 비상 정지 장치, 타워 크레인 각 주부마다 설치된 방호 장치 이상 유무를 꼭 반드시 확인하고, 지금 안전 대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워 크레인을 자립고 이상 높이로, 이것도 기출문제였죠. 앞에서 했죠. 와이로프에 지지하는 방법, 벽체에 지지하는 방법, 그것도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 잘 지지하도록 그 절차에 맞게 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 작업을 할 때 잘못된 수신호를 통해서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 방법을 정확하게 서로 인지를 해야 되겠죠. 인양하는 물건이 떨어지는 등 타워 크레인 작동은 항상 위험 요인이 되므로 타워 크레인 운전자는 운전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전격 하중 운전 속도 등은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을 해야 하겠죠.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기서는 이제 추락재해가 제일 많아요. 붕괴 사고도 있고, 그 마스트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떨어짐 재해가 제일 많은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안전난간 등의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고, 꼭 높이 2m 이상의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를 꼭 착용을 하도록 하며, 머리를 보호하는 개인 보호 장치, 특히 안전모, 안전화 착용 필수로 하고, 영희 그 용어를 한번 볼까요? 용어? 우리가 지금 대부분 설명하는 것들은 고정식 타워 크레인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기조 또는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을 얘기를 하고, 이제 기출 문제가 요거죠. 텔레스코핑 작업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냐면 마스트를 연장, 우리 그거를 쌓아 올릴 때 마스트를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거든요. 요걸 할 때 연장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걸 하나씩 해체 작업을 할 때 유압장치, 이게 무거우니까 들어 올리는 걸 유압장치를 가지고 들어 올리게 되거든요. 그 동작하고, 그게 동작하고 있는 상태가 텔레스코핑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텔레스코픽 케이지라고 해서 마스트 연장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 유압장치 및 실린더가 부착되어 있는 구조의 마스트. 그러니까 마스트가, 새로운 마스트가 오면 요거를 이제 넣어서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설치되어 있는 그 텔레스코픽 케이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격 하중이라는 거는 이제 타워 크레인의 권상 하중에서 훅 그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구의 하중을 뺀 하중이에요. 실제 권상 하중은 타워 크레인의 지부 길이 및 경사각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얘기하고요. 전격 하중 이런 거는 기사 문제 좀 잘 나오긴 했죠. 횡행이라는 것도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트롤리 및 달기 기구와 지부를 따라 이동하는 것.
T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메인 지부에서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횡행한다고 말을 해요. 자립고는 아까 타워 크레인의 자립고 이상 높이를 설치할 때 벽체 지지, 와이로프 지지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자립고는 여기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요. 저도적인 지지 고정 수단 없이 설치된 타워 크레인의 마스트, 최하둔바에서부터 마스트, 최상부 단부까지 높이. 그러니까 보조적인 고정 수단 없이 설치된 거니까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높이인 거죠. 높이. 그리고 순간 풍속 아까 얘기했듯이 10m/s, 15m/s에 따라서 운전 정지도 있고 설치 조립 해지 점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순간 풍속이라는 거는 하루 중 바람이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을 때의 풍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정벌 위험성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할 때 위험 요인을 뭐 인적 요인, 물적 요인, 작업 방법 이렇게 써라라고 하면 요거를 쓰면 되겠죠. 요건 기출 문제는 아니에요. 그 인적 요인은 개인 보호구 미착용은 항상 나와요. 미착용해서 부딪히거나 추락. 그럼 대책은 당연히 보호구를 착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신호수와 운전원 간에 근로자들 간에 그 신호 방법이 항상 엄청 중요를 한데 그걸과 통일되지 않아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꼭 신호 체계를 확립을 해야 하고 꼭 인양물을 할 때는 두 줄 거리로 꼭 체결해야 되죠. 항상 이 문제 꼭 나오죠. 한 줄 거리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줄 거리로 하면 안 되고 항상 두 줄 거리로 체결해서 수평 유지를 해서 운반을 해야 하고 안전작업 수칙을 미준수해서 무리하게 작업 중 추락. 그럼 여기서 절차를 꼭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작업계획서를 그거를 작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 순서에 맞게 조립을 하라 하죠. 그래서 그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들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화물 인양할 때 시운전을 하지 않아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꼭 시운전을 해서 이상 유무를 꼭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타워 크레인이 이제 엄청 높은 거라 보니까 고압선에 근접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요. 고압선 근접 작업 시 신호수 없이 작업하다가 고압선에 감전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압선의 지부가 메인 지부나 뭐 카운트 지부 아니면 캐테드가 걸릴 위험이 있을 때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지부선의 실시 해체 및 인양 작업 중 자재가 탈락되면서 아래 근로자도 다칠 수가 있죠. 낙하 또는 인양 중인 물체가 균형 잃고 낙하. 이게 망치 작업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볼트라든지 이런 게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부에 낙하할 수도 있고 작업자들한테 맞을 수 있어서 그것도 다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해체 인양 중에도 물체가 낙하되지 않도록 결속을 철저하고 꼭 후크 해치 장치 꼭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계 장치로는 이제 크레인 안전장치 고장으로 인한 자재 낙하. 그래서 안전장치 타워 크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간략한 것들을 그 작업 계획서 작성을 할 때 그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 타워 크레인의 뭐 종류 및 형식 뭐 요거에 대한 거를 쭈루룩 4-5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작성하는 세부 내역서 예요. 그러니까 작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요것도 이제 뭐 기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확인을 해 볼게요. 작업 계획서 작성할 때 작업 개요, 사업장의 일반 사항과 뭐 비상 연락망 그리고 이제 설치 계획표를 넣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법령에서 나왔었죠.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을 쓰라고 했어요. 종류 및 형식은 뭐 규격, 형식, 지부 길이, 뭐 팁 로드, 자립고, 전기 용량, 뭐 제작사 제작 연도 형태 이런 걸 쓰고 타워 크레인 수리 점검 사용 현황 쓰고 그다음에 타워 크레인 주주 제어 하중표 이런 거 쓰고 운전 면허 사본 쓰고 그다음에 설치 조립 순서, 해체 순서 이런 거 다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작업별 점검 확인 사항. 설치 조립 작업 흐름도를 작성을 하고 꼭 제작 회사에 제공되는 설계 도면 또는 설치 매뉴얼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 이게 타워 크레인 그 벽체 지지하는 부분에서도 꼭 이 내용이 나왔죠. 꼭 설계 도면대로 제작사의 그 작업 설명서대로 제조사 그거에 대로 설치를 해라라고 했죠.
순서에 보면 설치 작업, 요건 설치 작업이에요. 설치 작업 흐름도를 보면 타워 크레인 설치를 협의를 한 다음에 기초 앵커 설치를 하고 베이직 마스트를 올려서 일반 마스크 설치하고 텔레스코픽 케이지 설치, 턴테이블 및 운전질 설치, 탑패드 설치, 그다음에 카운터 지브 설치, 메인 지브 카운터 웨이트 설치하고 텔레스콥 이제 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올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로드 세팅 작업, 전기정 검사 준비 작업 이렇게 있고, 뭐 여기 텔레스코핑 작업에 높이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브레이싱 작업이라고 해서 타워 크레인 지지하는 거 있죠. 아까 벽체 지지하는 거. 그거에 대한 용어예요. 브레이싱 작업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기초 앵커 도면 작업 계획서를 첨부를 하고, 타워 크레인의 설치 작업 공정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기초 앵커 설치하고 이닛 전원 가설, 베이직 일반 마스트 설치, 텔레스코픽 케이지 설치, 운전실 턴테이블, 탑패드 설치, 카운터 지브 설치, 메인 지브와 카운터 지브 웨이트 설치, 와이로프 설치. 타워 크레인 상승 작업, 이게 텔레스코픽 작업이죠. 메인 지브와 카운터 지브 웨이트의 균형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T형이면 이쪽이 메인 지브, 긴 쪽이 메인 지브, 짧은 쪽이 이제 카운터 지브라고 하면 여기 카운터 지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웨이트를 올리잖아요. 균형 유지. 텔레스코픽 케이지 설치, 한 층씩 올라가기 위한 텔레스코픽 케이지 설치, 가이드 레일의 새로운 마스 장착. 그러니까 여기 텔레스코픽 케이지에 가드 레일이 있어서 그 트롤리에 온 그게 여기 딱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 거죠. 마스트 상승 작업 중인 작동 금지, 상승 완료 조치. 해체 순서 및 작업별 점검 확인 사항. 이번에는 해체예요. 해체 작업할 때는 흐름도가 해체할 때도 당연히 협의를 하고 마스트 역다운 해체. 당연히 브레이싱도 해체를 해야 되겠죠. 그 벽체 지지했던 부분 해체 작업을 해야 되고, 카운터 웨이트 및 메인 지브 해체, 카운터 지브 해체, 탑패드 해체, 턴테이블 및 운전실 해체를 하고, 텔레스코픽 케이지 해체, 일반 마스트 해체, 베이직 마스트 해체. 이제 거꾸로 되겠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의 해체 작업할 때 작업별 공정은 뭐냐? 지브의 균형 유지, 마스트 해체, 카운터 웨이트, 메인 지브 해체, 카운터 지브 해체, 탑패드 해체, 턴테이블, 운전실 해체. 그 다음에 앞에 5번째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 여기 아까 간략하게 나왔던 작업 계획서 항목들이에요. 원래 요거였잖아요. 그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을 쓰고, 그 다음에 해체 설치 조립 순서를 쓰고, 그 다음에 작업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방호 설비를 쓰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개인 보호구는 뭐가 있냐? 안전대, 안전보, 안전화,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감전을 위한 그런 방지를 위한 안전장갑 있고, 각반, 보안경. 그리고 작업도구로는 토크렌치, 체인블록, 샤클, 받침목, 와이어로프 등. 그리고 운반 차량 이동 시 크레인, 방호 설비로는 타워 크레인 방호 울타리가 있고, 작업 장비 반경 접근 방지 표지도 방호 설비에 해당이 돼요. 변압기 손상 방지용 선방 등. 그 다음에 항목이 이거 있었죠.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타워 크레인의 설치 조립 해체 시 필요한 작업 인원의 구성을 작업 계획서에 작성하라고 했어요. 작업 계획서 작성하는 항목 중에 있었죠. 타워 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시 작업팀장의 책임하에 각 근로자는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설치 조립 해체 매뉴얼대로 제시된 대로 절차를 준수해라. 그리고 중점적으로 안전관리 대책, 타워 크레인의 안전관리 계획, 현장 조치 사항, 설치 조립 해체 업체 조치 금지 사항, 설치 해체용 크레인 통제 방향, 운전 차량 안전 교육, 노후 장비 대한 비파기 검사, 이런 사항들을 넣고, 또 한 가지가 이거 있었죠. 타워 크레인의 지지 방법, 벽체 지지, 와이로프 지지. 요것도 준수 사항을 잘 지켜서 그거에 대한 거를 작업 계획서에 포함을 시키고, 그거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운반 차량에 대한 항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요것도 한번 이거는 모든 상황에 건설 차량용 기계를 사용할 때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량물 적재에 따른 과적, 높이 제한이 되지 않도록 차량을 선정을 하고, 중량물 운반할 때 적재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하며, 타워 크레인 해체 순서에 맞도록 차량을 투입을 하고, 관리자를 꼭 배치해서 시간별대로 차량을 투입하며,
있고 운전자도 현장을 하차하게 되면 안전모, 안전화 꼭 착용을 하고 개인보호 착용을 하고 차량이 후진하게 되면 공보험 꼭 울림 장착을 해서 또한 차량할 때 유도자 배치를 꼭 하고 차량 주정차 될 때 임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인목을 꼭 설치하는 게 공통사항이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요것도 기출문제 답은 아니지만 지금 인상 작업에 대한 원인 대책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요것도 한번 제가 해봤어요. 어떤 사고였냐면 그 인상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원래 그 작업자들이 추락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개인마다 다 안전고리를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 마스트가 떨어지면서 한 근로자가 그 새로 설치하게 되는 마스트의 안전고리를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5명조가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떨어졌는데 그 새로운 마스트에 체결하신 분은 그 새로운 마스트가 날아가면서 같이 날아가게 돼서 추락하면서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전고리도 꼭 그 새로 설치하는 마스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각빈 위치원 하도 해서 꼭 어떻게 그 안전고리도 꼭 체결을 할 때 꼭 주의를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스토퍼 락필을 사용해서 잠금 조치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그 가이드 레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그 케이지가 새로운 마스트가 오게 되면 그거를 다시 밀려 내려가지 못하게 스토퍼 락핀이 있어요. 고정할 수 있는 게.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 사고에서는.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게 됐거든요. 고정이 안 돼서. 이게 만약에 타워 크레인 살짝이라도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힘의 중심이 옮겨진다고 해서 얘가 만약에 미끌려진다고 하면 여기에 이 새로운 마스트에 그 안전고리를 체결했다는 같이 날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꼭 스토퍼 락핀을 꼭 고정을 제대로 시키고 안전고리는 낙하 위험이 없는 원래 철저하게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 기설치된 마스트에다 체결을 하고 작업을 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고 원인은 아까 말했듯이 스토퍼 락핀이 잘 안 돼 있었고 잠금 조치가 미흡을 했고 안전고리를 그 기설치된 데다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타워 크레인 설치 부분은 이제 뭐 아까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냥 대표적으로만 보면 기초 앵커 설치한다고 했죠. 기초 앵커 바닥 앵커를 이렇게 4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베이직 마스트를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텔레스코픽 케이지를 설치를 하고 캣헤드 설치하고 카운터 지부 메인 지부 카운터 웨이트 건성 와이로프 브레이싱 설치 마스크 산승 작업 여기에 이제 텔레스코핑 작업하기 위해 하고 이제 추가 마스크 안착 작업 메인 지부 수평 유지 상승 작업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텔레스코핑 장치를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유압 장치를 가지고 올리잖아요. 한 층씩. 그리고 서포트 슈. 이게 서포트 슈고 이게 램이래요. 램. 클라이밍 슈. 그리고 텔레스코핑 작업 시 유의사항 그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 순간 풍속 중요하다고 했죠. 10m 초과 시 작업 중지를 꼭 하고 유압 실린더 카운터 지부 동일 방향 선해링 서포트와 마스트 사이 체결 보트를 이때 꼭 텔레스코핑 케이지와 선해링 서포트가 정상적으로 조립되지 않을 때는 꼭 선회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타워 크레인의 인상 작업 이게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이제 답을 같이 작성해 볼게요. 텔레스코핑 그러니까 작업 방법을 쓰라고 했어요. 작업 방법. 아까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던 걸 연상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볼게요. 그림 순서대로 보면 유압 장치를 확인을 하고 새로운 마스트 조립 및 건상 후 이동 레일에 연차시키고 추가 마스트 상승해서 타워 크레인 부의 균형 유지 후
텔레스폼의 케이지를 상승시켜서 안착된 마스트를 밀어넣고 새로운 마스트 볼트를 체결한 다음에 요구 높이가 아니면 다시 요걸 반복하게 되고, 요구 높이가 맞다 그러면 최종 높이에서 이제 슬로밍 유닛과 최종부 미스트를, 그러니까 마스트를 고정하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요거를 이제 말로 설명한 게 요거예요. 요거 그림을 그리고 요거를 하시면 좋고, 만약에 그림 못 그리신다면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타워 크레인 유압장치와 지부가 동일한 방향에 놓이도록 유압장치 상태를 점검을 하고, 새로운 마스트를 메인 지부 방향에 운반하고 롤러에 끼운 후 건상 선해 장치를 이용해서 지상으로부터 들어올려 타워 크레인에 설치된 이동 레일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추가 마스트를 상승해서 타워 크레인 상부의 무게 균형을 유지하고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상승시킨다. 이동 레일 위에 마스트를 마련된 공간 안으로 밀어넣고 롤더 홀더를 제거하고 기존의 마스트와 핀볼트를 체결을 해요. 요구 높이 이르기까지 반복 작업을 하고 최종 높이에 이르렀을 때 슬루밍 유닛과 최상부 마스트를 볼트로 체결 고정한다. 이렇게 작업 방법,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시간이 남으시면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 만약에 안 남다면 말로만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붕괴 원인이 자세한 부분도 있고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안전 담당자를 미선임을 했고 안전 작업 절차를 잘 수행을 하지 않았으며 장비 고장, 정기 검전 이런 게 안전 점검을 한 거를 서야 되는데 그런 부재적 결함이 있어서, 그리고 방호 조치를 미흡했고 노후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자세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저거보단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텔레스코핑 작업 중에 붕괴 위험이 문제점이라고 했으니까. 유압장치 확인 부분에 이제 원인을 보면 텔레스코핑 슈가 불안전하게 장착되어 있어서 상승 시 타워 상당부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때 꼭 유압 장치를 꼭 확인을 하고 실린더 작동 전 지부 균형 상태, 항상 균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텔레스코핑 슈가 완전하게 장착되었는지 확인을 하며 꼭 제작사 작업 절차대로 장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새로운 마스트를 조립 및 건상 후 모노레일에 안착. 요게 사실은 작업 방법이죠. 요게 저거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원인과 대책을 이제 연상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건상용 와이어로프 절단으로 마스트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마스트가. 그러면 당연히 와이어로프 상태를 확인하고, 건상용 와이어로프 체결 부분이 빠져서 당연히 마스크 낙하 또는 비례가 되면 줄거리를 상태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대차 레일 변형으로 불안전하게 상차. 그럼 지금은 다 마스트가 떨어지는 거죠. 마스트가. 사전에 꼭 대차 레일 변형 이상 유무를 꼭 확인을 하고, 또한 이제 외부 환경적으로 그 현장의 날씨 때문에, 풍속 때문에 위험하니까 꼭 풍속을 수시로 체크해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턴테이블 하부와 텔레스코핑 케이지 상부가 미체결돼서 마스트 건상 이동 중 타워 상당부가 이제 무너지는 거. 그리고 핀볼트 꼭 재확인해서 잘 연결되는지, 그리고 작업 절차서 체결 토크 준수를 하고 꼭 분할피 체결 등 꼭 확인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 마스트 상승하여 타워 크레인 무게 균형 유지 후 텔레스코핑 케이지 상승. 밸런스 웨이트 미사용으로 인해 지부가 불균형하면 이 불균형 상태에서 유압 장치로 이렇게 텔레스코핑을 올리거나 하게 되면 자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텔레스코핑 케이지 상승 작업 이전에 꼭 균형 유부 꼭 확인을 하고, 텔레스코핑 케이지 상승 작업 중에 건상 트롤리 이동 선해 작업을 일체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 꼭 외부 환경 요소 중에 중요한 순간 풍속 10m/s 이내에서만 꼭 작업을 해야 돼요. 안착된 마스트 밀어넣기.
마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이게 마스트가 추락해서 아까도 안전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힘이 가해져서 마스트가 떨어지면 위험하니 꼭 마스트 밀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하고 새로운 마스트와 기존 마스트를 철저하게 핀볼트로 체결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불일치되는 구멍 이런 거에 잘 체결이 안 돼서 강제적으로 하거나 잘 맞지 않는데 하게 되면 꼭 타워 크레인이 균형을 맞지가 않게 돼서 붕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스코핑 케이지 안내 롤러의 간격을 모두 일정하게 될 때까지 지부 각도를 조정한다. 연결 볼트 미체결로 마스트 붕괴할 수 있으니 꼭 마스트 추가 후 핀볼트 체결을 꼭 잴 때까지 꼭 운전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음 작업 이루어지기 전에 꼭 연결 볼트 체결을 확인을 해야 돼요. 최종 높이에서 슬로밍 유닛과 최상부 마스트 고정할 때 슬로밍 유닛 볼트를 미체결해서 타워 상단부가 무너질 수 있으니 꼭 주요 구조부 볼트 체결 상태, 기계 작동 이상 유무 점검, 최초 볼트 조임 후 꼭 만약에 타워 크레인을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려서 오래 사용하게 되면 꼭 다시 체크를 하라는 거죠. 케이지 상부 부분에 방호장치 미설치로 볼트 체결 중 추락할 수 있으니 케이지 상부 부분 작업 발파 및 안전대 부착 설비. 안전 대책. 이게 3번 문제예요. 3번. 안전 대책. 이게 풍속 기준 준수. 순간 풍속 중요하다고 했죠. 10m/s 이상이면 설치, 해체, 점검, 수리 중지를 해야 돼요. 15m/s는 운전 작업 금지. 이거 두 가지는 꼭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뭐 추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30m/s는 이탈 방지 장치 작동 유무 점검, 35m/s는 이제 붕괴 방지 조치. 그리고 기상 조건별 준수 사항을 보면 호우 발생을 했다. 그러면 감전 방지, 연약 지방을 보강을 해야 되고, 폭설이 발생하면 지부 트롤리 결빙 방지 조치를 하며 만약에 태풍이 불어올 거라고 예보가 있다. 그러면 선의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지지 고정 상태를 해제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후계 안전 위치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치 해체 작업할 때 안전대책으로는 지금 안전대책에 대한 답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꼭 작업 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실시를 하며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 근로자의 출입을 꼭 출입 금지하게끔 하고 표지를 꼭 부착시켜서 근로자가 알 수 있게끔. 기상상태 불안정할 때, 순간풍속일 때 가장 중요하죠. 작업 중지하는 거.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꼭 균형 유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꼭 장애물이 있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충분한 응력을 갖고 있는 구조물의 기초 설치를 하고 치마 방지 조치를 하고 규격에 맞는 볼트를 사용하고 조립 해체 시 꼭 순차적 작업을 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을 해서 꼭 지키도록 해서 해야 되겠죠. 이게 기출문제의 답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인상 작업에 대한 작업 방법 쓰라고 했어요. 작업 방법, 그 다음 붕괴 원인, 문제점 쓰고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 쓰라고 했어요. 그거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 공사 시 말뚝머리 두부 파손에 관해서 쓰는 건데, 하나는 원인 5가지, 두부 파손 원인 5가지를 쓰고 대책 5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바로 정답을 쓸게요. 뭐 개요하고 이거는 뭐 개략적인 내용이니까, 기성 콘크리트 파일 공사 시 두부는 쿠션재 등을 대고 이제 받기는 하지만 그 타격하는 중량이라든지 그 에너지가 어떤 부분에는 크게 전달된가, 균형적이게 고루 전달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부위에 큰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원인 5가지를 쓰고 대책 어떻게 이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건가, 그거를 5가지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말뚝 두부 파손의 원인으로는 항타시 파일 강도, 그러니까 박히고 있는 그 파일의 강도가 부족하게 되면 그 항타 에너지가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열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리고 쿠션재 두께의 부족, 그 항타할 때 파일의 두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재를 삽입하는데 타격 에너지가 더 커서
원래 직접 말뚝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두께가 부족하다 보니까 더 큰 에너지가 타격 에너지가 전달해서 이제 파괴가 일어난다 이거죠. 해머 용량이 과다. 항타 장비의 규격이 과다해서 해머 용량이 커지면 그거에 대한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게 이제 균열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항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과다한 항타로 인해서 그게 이제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안반층 밑에 있는 안반층과 충돌을 하게 되면서 집안이 속에 일정하지 않으니까 중간층에 만약에 뭐 호박돌에 좀 더 딱딱한 전석층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중간 부분에서 그 항타를 그러니까 타격을 하고 나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지층에 대한 그 전석층 여부 이런 거에 대한 사전의 조사가 사실은 필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파손의 형태는 요게 이제 원인으로 쓰시면 되죠. 5가지 뭐 항타시 첫 번째 항타시 파일 강도 부족, 두 번째 쿠션재 두께 부족, 해머 용량이 과다. 요게 답이에요. 말뚝 두부 파손 원인 첫 번째 항타시 파일 강도의 부족, 쿠션재 두께 부족, 해머 용량이 과다한 항타 작업, 안반층과 충돌, 지지층 경사 요게 5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이에요. 대책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각각에 대한 걸로 쓰셔도 되고 뭐 집안 조건에 맞는 시공법을 선정하는 건 당연하겠고 항타를 할 때 먼저 시험 항타를 해서 실제 항타에서 그거를 파괴 일어가 않지 않도록 시험 항타를 실시를 하던지 그리고 해머와 말뚝의 편타 방지 및 레머 높이를 관리 기성 말뚝을 직접 항타 시 해머와 말뚝의 축선이 일치되게 해서 편타를 방지를 하고 항타 에너지가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지층까지 중간 바퀴는 최대 간이면 매회 300에서 700mm가 되도록 레메 높이를 조정하고 항타로 인한 과대한 타격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말뚝 제한 타격 횟수로 엄수를 하고 재료별로 총 타격 횟수 엄수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걸 이제 파손 형태마다 이제 대책을 다시 한번 보면 말뚝 두부 파손이 있고 중간부 파손, 선단부 파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말뚝 두부 파손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추가적으로 보면 두부 파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원인 5가지 쓰라겠죠. 해머 용량 과다, 말뚝 강도 부족, 쿠션재 두께 부족, 타격 횟수 과다, 안반층 과해, 충돌. 그다음에 대책 5가지 적정 해머 선정, 강도가 큰 말뚝으로 변경, 쿠션재 두께 증가, 타격 횟수 엄수, 사전 조사 설정.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뚝 두부 전단 파손에서 또 하나 말뚝 힘과 강성 부족 가니까다. 대책은 후선 일치 쿠션재 두께 증가 횡강성으로 큰 것으로 변경 말뚝으로 변경. 그다음에 횡균열 같은 경우는 이제 편타 말뚝 강도 부족, 타격 횟수 과다, 지중 장애물 존재. 요 대책으로는 말뚝과 햄의 특성을 일치시키고 쿠션재 증가시키며 두께를 증가시키며 강도가 큰 말뚝으로 변경, 타격 횟수 엄수를 하고 중간부 균열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전석층에 의한 파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지층 검사 지지층에 대한 그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걸로 인한 이제 파손, 해머 용량 과다, 말뚝 선단부 강도 부족으로 인해서 대책으로는 이제 하기 전에 미리 해보는 거 아니면 적정 해머를 선정하고 말뚝 선단부 강도로 보강하며 철판으로 보강을 하든지 이런 거 있고 말뚝 선단부 뭐 원인으로는 항타를 자주 해서 재항타, 편타, 부적절한 말뚝 선정, 중간에 견고한 층 존재 이런 게 있으니 말뚝 두부를 수평하게 유지하고 쿠션재 두께 증가, 강도가 큰 말뚝으로 변경, 말뚝 바퀴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부 파손이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원인으로 해머 용량 과다, 말뚝 강도 부족, 쿠션재 두께 부족, 타격 횟수 과다, 안반층과의 충돌, 대책, 적정 해머 선정, 강도가 큰 말뚝으로 변경, 쿠션재 두께 증가, 타격 횟수 엄수, 사전 조작 설정.
일단 이렇게 해서 2017년도 문제는 다 정리를 했고요. 이게 뭐 쭉 읽어나가니까 조금 헷갈리고 내용이 너무 많게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출문제만 암기를 해서는 사실은 생각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만 해서 이제 답을 써서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연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답이라고 했던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서 들으시면서 그게 답이다 하는 것들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